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얼추 정해져서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드릴지까지 결정이 됐을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연락을 드릴 때도 필요하고 최종 원서 제출을 위해서 작성해야 되지만 정말 골치 아파서 시간을 많이 쏟게 되는 CV와 스테이트먼트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CV는 이력서, CV는 커리큘럼 비테라는 라틴어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인생의 여정이라는 뜻이고, 주로 취업할 때 제출해서 이력서 혹은 레주메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크게 구성 항목으로는 Education, Work Experience, Research Experience, Additional Activity, Honors and Awards, 그리고 Additional Information 정도가 있고, A4 용지 기준으로 한두 장 정도의 분량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간혹 경력이나 연구 실적이 아주 많아서 길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 정도의 커리어가 아닐 것이라 너무 긴 이력서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나를 어필한다는 마음으로 한두 장 내로 적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 장 반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듀케이션은 재학 연도와 학점을 적으면 돼서 가장 간단합니다. 만약 업무 경력이 있다면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각 프로젝트별로 하나씩 적는 게 좋습니다. 이 시점에 연구 주제가 잘 정해져 있을 테니 해당 주제에 최대한 연관시켜서 이력을 작성해 주는 게 단순히 연구에 적합해 보일 뿐만 아니라 지원서 전반에 통일성을 줘서 합격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력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Research Experience는 대학이나 회사에서 연구 경력이 있으면 적어줍니다. 업무 경력은 설계, 개발, 구현, 검증 등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경력들을 적었다면 여기서는 연구 쪽 내용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용한 코드, 이로 인해 발생한 불량과 개선 방법은 Work Experience에, 이런 개선 방법을 찾기까지의 여러 시도를 하면서 나름의 연구를 했다면 리서치에 언급해줍니다. 연구도 하고 연구 실적을 제품에 적용까지 했다면 둘 중 한 곳에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적으면 경력이 부족하거나 같은 경력을 너무 우려먹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하신 업무와 어필하고자 하는 능력에 맞춰서 워크와 리서치 간에 잘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다 되셨다면 반드시 챗GPT에게 검수를 시켜봐야 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검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력서의 핵심은 업무 경력과 연구 경력이니 이 부분이 80% 이상의 중요도를 갖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경력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부각시킬지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습니다. 문법이 좀 틀렸거나 표현이 어색해도 대충이라도 내가 의도했던 걸 줄줄이 적고 나서 이를 두 줄이나 세 줄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프롬프트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써보시고 내 이력서가 얼마나 고퀄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어디셔널 액티비티는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 리더십, 사회성 아니면 본인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정리하면 되고, 아너스 앤 어워즈는 수상 경력이 있다면 정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은 외국어 능력, 자격증 혹은 기술 스택 정도를 간략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핵심은 이력을 잘 어필하는 것이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이력을 잘 포장하신다면 나머지 정보는 어렵지 않게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프런 멘토링을 통해 이력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트먼트와 에세이. 스테이트먼트는 크게 연구계획서, 챌린지, 다이버시티 이렇게 3개 주제로 나뉩니다. 모든 학교에서 연구계획서는 당연히 요구하고 순위가 높아질수록 챌린지와 다이버시티 에세이까지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요구하는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하고자 했던 모든 학교의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내용은 얼른 채우고 스테이트먼트 창으로 가서 주제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엑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때 정리하는 방법은 한 에세이로 퉁칠 수 있는 주제별로 묶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쳐서 하나로 돌려막지 않으면 5개 학교만 지원해도 에세이를 15개 적어야 해서 시간 안에 지원서를 마무리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에세이를 적기 위해서 정리하고 묶어봤을 때 연구계획서, 챌린지, 다이버시티 이렇게 3가지로 나눴던 거니 참고해서 분류해보시고 더 줄이거나 늘려야 하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챌린지와 다이버시티 에세이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트먼트, 즉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분량은 영어로 1000개 단어이고 타임스 뉴 로만 글꼴로 11포인트로 쓰면 A4 용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 구성은 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의 계획,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원을 지원한 계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A라는 문제를 실감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B라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연구를 하고 있는 C, D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에 큰 인상을 받게 돼서 나도 참여하고 싶어졌다. 그런 뒤에 그 교수님들의 논문에 대해서 내가 읽어봤고 실제로 관심이 있다 하는 걸 언급을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논문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A 방식으로 더 발전시키는 연구를 한다면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컴퓨터 공학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력 혹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배경에서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지원하게 됐다 라고 스토리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진짜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즉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학부에서는 어떤 걸 했고 회사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해서 왜 해당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는지 어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너무 허황돼서도 안 되고 너무 소박해서도 안 되는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도 본인의 경력과 이력 그리고 하고자 하는 논문에 엮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이바지하는 엔지니어 혹은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사전 고민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글을 쓸 때도 계속 고민돼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매번 첨삭할 때마다 글이 조금씩 바뀌어서 끝없이 첨삭을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건 이 과정에서도 챗GPT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챗GPT에게 스테이트먼트를 써달라라고 하거나 틀을 잡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틀이라 정리했는데 문제는 글을 실제로 쓸 때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계속 드니까 글을 쓰지도 못하고 쓰질 않으니 첨삭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단어수 제한인 1000개짜리 에세이에 2000개 단어짜리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2000개 단어를 꽉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모든 내용을 줄줄이 적었고 문장이 정리되지 않고 난해해도 그냥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챗GPT가 간소화하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것만큼은 정말 잘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걸 만들려고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아서 헛소리를 하기 마련인데 이미 있는 내용을 반으로 줄여달라 혹은 요약해달라고 하는 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간추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서 자연스러운가? 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콩글리시스럽게 막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표현 자연스럽게 그리고 글자 수는 N자 이하로 줄여줘 라고 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적어보시고 그런 뒤에 챗GPT에게 정리와 요약을 요청하면 훨씬 밀도 있고 잘 쓰여진 글이 나올 겁니다. 이 프롬프트도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문서 작성은 이과생이나 문과생이나 다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는 만큼 계속 개선되다 보니 끝없이 노력을 부어야 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CV나 스테이트먼트 모두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있는 대로 다 적어보시고 첨삭의 소요만이라도 챗GPT에게 배분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과 대학원 시리즈는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지원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미 5년 전 일처럼 가물가물해지고 있어서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더 있었나 싶습니다.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댓글로 답변 드리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영상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학원 준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